3월 19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돈다방 미쓰리 업로드 시간이 좀 뒤죽박죽한데요. 우리나라 증시나 뉴욕 증시나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돈다방 미쓰리 좀 방송이 일찍 올라오면 저가시나가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구나. 좀 늦게 올라오면 아이고 쟤 이제 늙었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요. 지난 월요일 날 팟빵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삼각대를 두고 온 겁니다. 문제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아이폰 4를 가지고 삼각대에 걸쳐놓고 녹음을 하는데 삼각대가 없으니까 아이폰 4를 마치 가수가 노래하듯이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아이폰 4를 부여잡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나 좋으면 바이브레이션 써가면서 한 곡 뽑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삼각대를 구입을 했으니까요. 아마 3월 20일 방송부터는 다시 좀 안정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아마 지금 오늘까지는요. 목소리가 들락날락 좀 할 겁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요. 유럽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유럽 증시는 영국이 4.05, 프랑스가 5.94, 독일이 5.56, 범유럽 지수가 5.61% 하락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뽑아낼 수 있는 저 단전 밑에 있는 그 숨겨둔 비상금까지 다 꺼내서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미쓰리의 예상대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 스페인은요. 2천억 유로 규모의 민간 합동 긴급 지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금액이요. 스페인 GDP의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3,300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고 물론 지난 11일 날 300억 파운드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걸 알았죠. 또한 담보대출 상환 기간도 3개월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기업들에게 최대 3천억 유로 규모의 은행 대출 보증을 지난 16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얘네 문제가 좀 심각한 애들인데요. 얘네는 11일 날 2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자체 내에서도요. 지난 14일 37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 투자 기금을 마련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까지 유로존에서 내놓은 국가 지원 규모가 약 1조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제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는 그냥 돈을 풀면 효과가 있겠지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냥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거거든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로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약발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풀면 풀수록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야,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저렇게 풀어도 되나? 예. 특히 문제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8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35,713명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3.35%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요. 전일 대비 475명. 아니 어떻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물론 빚이 많은 나라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뭐가 문제길래 하루에 사망자가 이렇게 500명 가까우게 나오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은 왠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보다 되게 멋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 유럽 어디 이탈리아 여행지가 어쩌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쩌고 그랬을 정도로 그랬던 나라가 지금 하루에 사망자 수가 5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유럽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감 잡으셨다시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GDP의 16% 수준 정도로 지금 돈을 풀지만 안 돼요. 자, 그럼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또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6.30% 하락, 나스닥이 4.70% 하락, S&P 500이 5.18% 하락했습니다. 이제 다우지수 2만 포인트 깨졌습니다. 미국 내 지금 환자 수도 17일 기준으로 7,324명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일 뽑아놓을 수 있는 모든 부양책은 다 때려넣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급하니까 국민들한테 손에다가 현금을 쥐어줘야 돼. 그게 가장 발빠른 방법이야. 라는 수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정치적인 생각이지 저거 그냥 재선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미쓰리 생각으론 그거를 주머니에 손에 쥐어준들 뉴욕 증시가 반등할까요? 물론 정책을 내놓으면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급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못 가죠? 왜 오래 못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이 주는 공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그래, 너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팔아제낀다라는 매물대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중력의 법칙을 자꾸 설명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증시가 다시 부양되려면요. 우리가 우주선이든 비행기든 땅에서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그 중력을 이기려는 그 노력이 엄청난 에너지로 다 풀어야 되는 것처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는 걸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기로 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시민들에게 총 5천억 달러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도 3천억 달러를 요청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 18일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참 저는 이게 못됐다라고 하잖아요. 제 스스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미쓰리 되게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강아지상을 닮았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되게 착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어딘가에는 착한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그러니까 어차피 팟캐스트를 이제 보여드리는 방송을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도대체 세상이 미쓰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라는 것까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교활하고 나쁜 생각이 드냐면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을 폐쇄했대요. 자, 그러자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몇 년 전에 멕시코랑 국경 폐쇄하겠다고 돈 들이고 지랄 연병하더니 코로나19가 알아서 캐나다 간에 국경 쳐주네 트럼프 대통령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종차별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거 싫어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알아서 미국으로 못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마치 주식시장을 자기가 부양시킨 사람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미쓰리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낱 인간이고 그냥 운 좋게 재수 좋게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재수 좋게 부동산 재벌이 돼서 미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또 미국 대통령이 될 당시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증시가 막 올라갈 때 그 파도를 잘 탄 겁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이 세제 감면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더 좋아질 것처럼 떠벌리면서 증시가 더 갔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운은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가 올라간 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아냥거린 게 바로 미쓰리죠.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그렇게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만 포인트가 깨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요.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전시 대통령이래요. 근데 제가 쟤 또 시작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고, 경제를 키울 수 있는 대통령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떤 그 영웅이 태어난다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우지수 2만이 깨졌으니까,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으로 2만 9천 포인트 올려놔야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잘 빠져나갑니다. 코로나19도 펜스 부통령한테 모든 정권을 넘겨버리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도 중국 폐렴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중국이랑 기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야, 이거 중국에서 일부러 이거 미국 연맥이려고 진짜 코로나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코로나19가 그렇게 우한 폐렴이 그렇게 확산되면 중국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 어차피 상대방을 조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해는 봐야지. 중국 인구가 얼만데. 뭐 좀 어느 정도 희생시키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인구가 늘어날 텐데 중국은 사실 인구 줄어가는 거 별로 걱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즉 이 패권 전쟁을 좀 뭔가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진짜 그랬다는 얘기도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이 처음에 우한 폐렴을 막 은폐하고 그러고 막 중국에서 확진자들이 막 늘고 사망자들이 막 늘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막 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마치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의 관점으로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을 쭉 쓰다 보면 중국이 트럼프 연맥이려고 일부러 저랬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폐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전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자, 뭐 다 좋고요. 예. 뭐 저도 어찌 보면 주둥이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만 9천 포인트 다시 돌려놔야죠. 아쉽게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가 뭐 돈을 풀어도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다. 뭐 어딘가 빨려 들어간다. 도대체 거기는 어딘가요? 예. 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100% 설명 이해는 못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탐욕과 금융 시스템의 조합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똑같고요. 지금도 똑같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와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금융위기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엔드 플러스 그 탐욕을 이용해 먹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할 때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정말 미쓰리는 방송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늘 그럽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자, 매도하면 뭐 하라고 합니까? 수익금 빼놓으라고요. 이 수익금 빼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뭐 수익금 빼놓으라는 게 참 잘하는 걸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수익금을 빼놓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거를 진짜 경험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익금을 빼놓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난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미쓰리가 이 질문을 올려주신 팟빵 청취자님의 아이디가 빠라빰빠빠예요. 예, 저에겐 너무 어려운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라라고 할게요. 예, 빠라님이라고 할게요. 아니 너무 이상하다, 그죠? 빠라님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빰빠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빰빠님에게 저한테 1,000만 원을 투자하시면 제가 매월 10%씩 수익 드릴게요. 자, 오케이, 미쓰리 콜.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예, 제가 매월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원금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빰빠님은요, 매월 10%씩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빠라빰빠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빰빠님은요, 매월 자기 통장으로 수익금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흥청망청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10%씩 10번이 된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 수익이에요. 원금만큼 됐어요. 그러면 빰빠님은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저한테 재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10% 수익률인데?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이게 실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그동안 이 자금이 어디 갔느냐? 다시 그냥 금융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식을 해서 만약에 수익금을 발생되면 수익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안방에 있는 금고에다 넣어두시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원금을 손실을 봐도 어쨌든 그래 원금은 손실 보지만 그래도 나중에 존버하면은 올라가겠지. 그래도 나는 수익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멘탈적으로 승리자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분은 손해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만약에 돈을 조금 벌어요. 그러면 그 번 돈까지 해서 뭐 합니까? 아, 이번에는 금에 한번 투자해볼까? 또 재수 좋게 금에서 수익이 나요. 또 그 돈 수익금까지 다 빼서 뭐 합니까? 아, 이번에는 또 무슨 뭐 달러에 한번 투자해볼까? 그렇게 이제 가다가 여러분의 어떤 금융 자금이 어디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이 되면 그 수익금과 같이 출금돼서 다른 데로 또 투자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그동안 수익금까지 어디에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금융시장의 버블이 꺼져요. 버블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어떤 그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운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보세요. 돈이 없어요. 나 그동안 뭐 했지가 되는 겁니다. 나 그동안 몇 년 동안 나 금에도 투자하고 달러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나 지금 돈을 벌었어. 그게 언제예요? 예,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근데 나중에 딱 붕괴된 다음에 보면 마치 한낱 꿈처럼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투자돼서 그냥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냥 넉넉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뭐 대출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씀씀이가 더 커졌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 이 유동성이, 이 자금줄이 어디로 다 빨려 들어갔냐고요? 금융시장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저는 이거를 경험자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 분들이나 혹은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주식하시면 수익 나시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정해서 매도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금은 무조건 빼놓으세요. 제가 진짜 제 지인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뭐 그분이랑 저랑 뭐 언제부터 알았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 상황을 너무나 살벌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든 연준이든 하여튼 연준 할아버지든 하도 와가지고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어딘가 있으면 살살 이렇게 돈을 굴리면 이렇게 마늘밭에 숨겨놓은 이렇게 좀 수익금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이 어차피 지금 다 자금 시장에 들어가서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꺼지는 바람에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꺼지는 거를 어떻게든지 돈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고요. 자, 왜 연준이 돈을 풀어도 안 되는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왜 미쓰리가 주식해서 수익 나면 수익금 빼두세요. 지금 시장이 이럴 거고 이랬을 겁니다. 라고 왜 점쟁이 빤스를 왜 임쳐 입었느냐? 경험자라니까요, 제가. 자,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그렇게 미국 우월주의 따지면서 멕시코와 국경 폐쇄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폐쇄, 이제는 캐나다까지 해줬고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전시 대통령이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하루하루 고달퍼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소한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막 설치고 판치고 그런 그 행동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완전히 통제됐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냉철하게 알고 그러면 지구가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왜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놈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미쓰리가 트럼프는 안 된다고 하는지, 연준이 돈을 풀어도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경제 대통령에서 전시 대통령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고 무슨 짓을 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2020년 울트라 캡숑 짱짱짱들의 장이고 롤러코스터장 파도 타기 잘해야 되고 나 자신 없고 능력 없으면 그냥 현금 주는 것도 투자고 그렇게 다 말씀드렸죠. 자, 정신력으로 이겨내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없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